나는 국대다. 국민의힘 새 대변인으로 20대 청년 2명이 선발됐는데요. 토론 배틀 화제였고요. 심사위원도 화제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요.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개인 전욕의 삶을 재미있게 살고 있고요. 네. 정치를 할 때는 남의 인생을 산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개인 전욕의 삶을 사니까 재밌고 좋죠. 아, 그렇습니까? 목소리도 밝아지셨습니다. 원래 정치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힘든 일이죠, 정치는. 그렇습니까? 대변인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효옥 같은 대변인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대변인 출신으로 이번에 대변인 토론 배틀 심사위원 맡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땠습니까? 일단 나온 분들이 실력이 아주 출중했고, 그 다음에 젊고, 또 나이와 관계없이 이 젊음을 간직한 분들 보는 게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았던 지난 8년 동안 정말 우리 당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던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를 아주 체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이 보수 정당이 더 젊어지기를, 더 역동적이길, 또 보통 자신들을,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기를 제가 참 바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참 기쁘고 또 흡족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대변인인데 정치 현안, 이 복잡한 문제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분들한테 압박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주진우 MC나 저나 거기 들어갔으면 우리 16강에도 못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저야 말 못하니까 그래도, 명 대변인 출신인데 전효옥 대변인은 물론 통과했겠죠.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도 제 역할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이 시대적인 역할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예. 김현주 전 아나운서, 이분 정치적 식견 어땠습니까? 참 저는 그분한테 감동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얼마나 화려한 방송 활동을 했는지 기억하고, 또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데 그냥 오디션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을 하나 밟아가지고 이 4강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의 나이가 56이에요. 근데 물론 요즘은 50대면은, 그리고 여전히 아름답고, 지성미가 뿜뿜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계단을 하나하나 밟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슴 아파하는 잃어버린 공정을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그분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답을 스스로 구하는 모습이 제가 사실 울컥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힘든 질문을 드려서 이거 내가 괜히 너무 힘든 질문을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울컥할 정도였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김현주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정답을 말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래서 방송 경력이 그렇게 오래된 분인데 이 손이 발로 떨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인의 모습으로 나는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보면 아들뻘인데 똑같이 시작한다. 그런 자세, 감동적이었죠. 네. 정치권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변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플랫폼이 잘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했다가 또 정치에, 특히 여의도 정치에 낯설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낯을 익히는 과정이라든가,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지지율이라는 거는 막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만은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멘트까지 바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장모 네. 사건이나 특별히 부인께서 이렇게 막 인터뷰하는 부분 이런 걸 보면 네. 대변인 출신으로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 부인이 인터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잘했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10년 전하고도 다르고요. 5년 전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나 지난 대선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정보를 이제는 공평하게 다 나누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뭐 줄기라는 이름으로 뭐 후스테트를 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빨리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거보다도 더한 일들이 뭐 상대 진영이나 또 뭐 이쪽 진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격파하고 빨리빨리 이 분리수거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한 이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아직 뭐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보여준 것도 없으니까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 감사원장을 이제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전쟁에 참가해서 아주 장렬하게 전사를 각오하고서 싸웠죠. 네. 근데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이분이 과연 전사인가? 네. 그리고 이분이 정치라는 이 거친 이 배틀필드를 감당할 수 있으실 건가?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뭐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볼 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분은 거의 흠이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오는 파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부터 만약에 그분이 정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주의 깊게 볼 생각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전효옥 대변인 한나라당 최고의 전사라고 막 추켜 세운 거 기억납니다. 네, 저도 기억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그분이 추켜 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최고의 전사였죠. 근데 네. 저처럼 홍준표 의원도 최고의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이제 4.15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무수한 각계 전투를 거치면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이런 생존 능력이 최고입니다. 그걸 네. 우리가 권력의지라고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뭐 몇 가지 뭐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을 하시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 8년 동안 보아왔던 홍준표 의원은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 홍준표 의원이 지난 4년 전에 그 대선에서 보여줬던 홍준표의 정치 공약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봐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선수가 좀 여유를 가지고 네, 이번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애정을 홍준표 의원에게 갖고 있어요. 네, 홍준표, 최재형, 윤석열 훌륭한 점을 계속 얘기하고요.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창안이 편해 보인다. 이 글은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글쎄요. 이 주진우 MC가 워낙에 진영에 앞에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랬어요. 왜요? 왜 그러냐. 지금 나라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내부 사정도 굉장히 심각해요. 식량난에다가 코로나 위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국경을 비롯해가지고 극도로 이제 폐쇄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와 모든 걸 견디고 있기 때문에 뭐 식량은 물론이고 에너지 다른 물품들이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새끼 강아지한테 이렇게 이 젖을 먹이고 있는 우유를 먹이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북한 상황도 지금 엄청나게 위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뿐이겠습니까?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놀랐죠. 놀랐습니까? 그래도 네. 문재인 집사 이런 표현은 그 본인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때 선거운동 할 때 이 강아지 집사 뭐 애묘인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강아지 집사란. 대통령이 동물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대통령이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런 말이었군요. 중의적 표현이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로 글을 쓸 때는 네. 이미 글을 생산하고 나면은 그 글을 해석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네. 아무튼 중의적 표현으로 쓴 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 철창 안에 있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나 이런 생각도. 불편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 어린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4년은 어떻게 보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텐데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 이거는 정말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한마디로 지난 4년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자신이 잘못한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네. 더 큰 피해가 우리나라의 경제나 시장이나 또는 시스템에서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 지난 보수 정권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이 과정이 모든 보수 정치는 물론이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 진영 불문하고 그래. 이 진보 좌파 정권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봤는데 그 결과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점에서 저도 매우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당한테도 한마디 했던데 미쳐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너무 좀 이건 또 비판 어린 애정 어린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민주당에 애정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뭘 벗겠다는 말을 한다든지 거기다가 또 추미애 후보는요. 어떤 경로로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도우미 겸 호위무사가 됐는지 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래도 법무부 장관의 스펙을 지닌 분이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방패막이를 하는 이 놀라움. 이거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반가운 분도 많고요. 아무튼 게시판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